적게 먹으라가 아니라 양은 줄이시되 영양가는 골고루 높게 섭취하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소식 얘기를 하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소식을 하면은 오래 살 수 있는가, 건강에 좋은가, 그쵸?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수님. 예, 건강상 이점을 한번 자료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먹는 양을 줄이다 보면은 섭취하는 열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체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건강하게 통곡식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이런 소식을 하게 되면은 노폐물도 잘 배출되면서 피가 맑아지고 또 혈관이 젊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절제한 식생활을 하다 보면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노폐물이라든지 미생물, 독소들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올바른 건강한 소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도 완화되고 면역력도 강화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런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2형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 챙겨 먹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먹는 양을 칼로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올바른 소식을 하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쪽에 준비해놨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간헐적 단식하면 살 빠지고 질병 예방된다. 추천할 만하다. 이게 정말 오늘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교수님 모두의 의견을 한 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할 만하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이 미묘하게 갈렸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 송 교수님은 세모, 신 교수님은 맞다 동그라미 들어주셨는데 먼저 우리 송 교수님 한번 들어보죠. 요즘에 이제 간헐적 단식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많이 하고 계신 방법이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 식사를 하지 않고 8시간만 식사를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흔히 이제 아침을 많이 굶게 되는데 보통 8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 날 점심에 12시에 먹게 되면 12시간을 단식하는 이런 원리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예를 들어서 화요일, 금요일 24시간 단식을 하고 다른 날에는 평소대로 식사를 하는 방법도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실제 이런 간헐적 단식을 활용을 하셔서 체중도 줄고 건강 상태가 개선된 분도 계시긴 하지만 반대로 간헐적 단식을 해서 오히려 체중이 더 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결국은 평소에 건강하게 소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 그다음 성장기 아동, 빈혈이 있거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좀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수님도 세모 드셨잖아요. 네. 간헐적 단식도요, 소식의 한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생체 주기를 이용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단식함으로써 이렇게 소식의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 어떤 형태라도 총 음식을 먹는 섭취량이 한 20~30% 정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를 들어서 1인 1식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평상시에 하루 먹는 약을 그냥 다 먹어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단식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음식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을 태우지 못하고 전부 지방이 돼가지고 건강을 해치겠죠. 또 하나, 또 너무나 안 먹게 되면은요. 너무나 안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잘 맞게끔 올바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